네,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. 이 4인 회동 의혹 좀 살펴보죠. 그러니까 결국은 네 사람이 만났느냐 이게 지금 의혹이 규명이 돼야 되는데 결국 중요한 건 만났다고 하는 그 제보자입니다. 그렇습니다. 제보자가 이 4인 회동의 의혹의 사실상 유일한 출처이기 때문입니다.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제로 이 4명을 만나서 이재명 후보 사건 대법원이 처리한다고 말했는지 밝히려면 제보자가 그 근거를 밝히는 게 핵심이겠죠. 그 제보자가 지금 누굽니까 그래서? 궁금합니다. 서영교 의원 오늘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요. 언더커버를 통해서 충분히 믿을 만한 내용을 제보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해당 제보자가 누군지 또 직접 만나서 들은 건지 또 어떻게 전해 들은 건지 이런 구체적인 정황은 밝히지를 않았습니다. 그런데 언더커버라고 하던데 뭐예요 이게? 이 언더커버 그러니까 신분을 숨긴다는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 익명의 제보자의 제보라는 설명인 겁니다. 왜 신분을 밝힐 수 없는지는 다른 민주당 의원이 설명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보자 신분을 밝히면서 제보 배경 밝히는 건 제보자 보호 측면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. 자, 이 제보자의 제보 내용이 신빙성이 있냐를 따져보면 정확히 뭘 얘기했냐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. 정확히 뭐라고 주장을 했어요, 제보자는? 자, 핵심은 2가지입니다. 4월 7일 즈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 4명이 점심 먹을 때 이재명 후보 사건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. 또 하나는요. 4명이 다음 대통령은 내각제로 할 수 있는 사람 몬다. 이랬다고요. 그러니까 이 대통령 대선 출마를 저지하면서 한 전 총리를 띄우는 뭔가의 대선 개입이 있었다. 이렇게 의심하는 내용입니다. 그런데 녹취록을 들어보면요. 이랬대.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직접 본 게 아니라 전해 들은 것이라는 취지인 거죠. 그래서 제보자는 한 명인 거예요, 여러 명인 거예요? 일단은 이 4인 회동 의혹과 관련해서 제보자가 몇 명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 4인 회동 의혹을 제보받은 거는 한 친여 성향 유튜브 매체 그리고 서영교 의원입니다. 서 의원 들어보니까요. 지난 5월 10일 이 유튜브가 4인 회동 녹취록을 공개할 때 즈음에서 같은 내용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유튜브가 먼저 공개한 만큼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 녹취록 공개 나흘 뒤 법사위에서 결국 질의를 했다는 겁니다. 제보받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제보자가 한 사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지금 얘기한 그 친여 성향의 유튜브가 오늘 뭔가 입장을 냈다면서요? 어젯밤에 입장도 밝혔고요. 예. 또 저희와의 통화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전원을 전한 것일 뿐 본인들이 확인해주지 않는 이상 사실로 확인할 수가 없는 썰이라고요. 그러니까 팩트라 하기에는 애매한 제보자의 제보를 우리도 맞다고 한 건 아니다. 보도의 차원은 아니었다. 이렇게 말이죠. 이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뭐라고 합니까? 오늘 민주당 의원들 관련 질문 참 많이 받았습니다. 근데 박수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신빙성 여부 말씀드리는 것이 매우 적절치 않다고요. 민주당 관계자들 취재 보니까요. 그런데 작은 의혹이라도 있으면 일단 확인하고 수사해야 아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은 하더라고요. 그리고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굴 만났냐가 아니라 이 대통령 사건을 9일 만에 파기환송한 사법내란이 문제다 이렇게 추미애 위원장이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둘 다 사실 궁금해요. 4인 회동 의혹이 실제로 있었는지, 그래서 실제로 그걸 믿을 만한 제보자가 누구인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? 일단은 4인 회동 당사자로 지목됐었죠. 김충식 씨가 처음 보도한 매체를 고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경찰이 관련 사건 또 어떻게 수사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한은 기자, 이남희 선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.